수학을 사랑하는 꿈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명제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작은 분량으로 나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명제는 수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명제를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모든 그 말들이 다 명제예요. 우리는 명제를 배운 거예요. 수학을 배웠을 때 수학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게 다 명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명제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명제를 배웠는데 실제로 그 명제가 뭔지는 이제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명제인지는 모르고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명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한 개념을 알아보고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고 있는 모든 문장이나 식들이 다 명제예요. 자, 명제가 일단 뭐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게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4 더하기 1은 5다. 식이죠? 자, 뭡니까? 명제입니까? 명제 아닙니까? 명제 맞죠? 명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4 더하기 1은 6이다. 이거 어때요? 이것도 명제가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학생들 있죠? 이거 거짓인데요? 참이 아닌데요? 예. 명제란 뭐라 했습니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짓이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참인 명제라고 그러고 요건 우리가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해요. 참 명제, 거짓 명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늘이 아름답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집합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었죠. 자,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 사람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거짓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아니면 애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가 아니에요. 또 혹은 뭐 아름답다 혹은 뭐 맛있다 뭐 혹은 이런 것 아니면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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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어때? 의문문 이런 것도 안 돼요. 의문문도 안 되고요. 이런 거 형용 이런 것도 안 되고 오늘 날씨가 어때? 문장이지만 얘는 이제 의문문은 안 됩니다. 혹은 빨리 와 명령문이죠. 명령문도 아니에요. 이게 참 거짓이에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빨리 와 참이야 거짓이야.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명제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제. 이제 명제는 수학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이 명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즉 참인 명제들로 수학 교과서가 다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제를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교과서에는 다 참인 명제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명제들로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이루고 있는 주변에 어떤 다른 용어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제가 잘 보세요. 명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제가 뭐라고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명제를 당연히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하겠죠. 판별을 해야겠죠. 누가 어떤 주장을 한다면 수학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해야겠죠. 맞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명.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 거짓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명제가 참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참인 명제가 있겠죠.
이 중에서도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혹은 많이 쓰이는 요런 명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요거를 정리라고 그래요. 정리. 대표적인 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자, 그러면 이 명제들은 다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써먹으려면 참이라고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이 필요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명이 필요 없는. 모든 명제들은 증명을 해야 써먹을 수 있는데 증명하지 않고도 써먹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정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의는 뭐냐면요. 정의는 그 말대로 약속이에요. 약속.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해요. defin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definition. 자,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이거 원의 정의 많이 했죠.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정점으로부터 똑같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평면상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집합, 자취 이런 걸 싹 다 모으면 이게 원이 되죠. 아니면 뭐 사각형의 정의, 뭐 삼각형의 정의,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이런 것처럼 정의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왜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원이 왜 그런 건가요?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증명할 수 없어요. 얘는. 왜? 처음부터 얘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예를 들어서 쌤 이름이 조균재인데 왜 이름이 너가 균재냐? 처음부터 균재라고 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공리는 뭘 공리라고 얘기를 하냐? 공리는 증명 없이 참이라고 인정되는 명제를 우리는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xiom이라고 얘기하죠. 공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공리는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참이라고 인정하는 명제를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짠 이렇게 여기 3이고 여기 4예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얼마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건 우리는 5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왜 이게 5야? 라고 얘기하면은 뭘 들이밀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왜 5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25니까 25는 뭐의 제곱이지? 이거는 따라서 5야. 혹은 마이너스 5는 이거는 길이니까 마이너스 5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왜 참이야? 그럼 이것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또 다른 어떤 명제, 참인 명제가 또 필요하겠죠. 그럼 이 명제는 또 어떻게 증명해요? 또 그 이전에 참이라고 증명된 명제를 또 사용해야겠죠.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겠죠. 맞죠? 거슬러 이건 왜 이래? 이건 이것 때문에. 이건 왜 이래? 이건 요것 때문에. 이건 왜 이래? 이건 요것 때문이야. 왜 이래 하면은 결국은 그 증명하지 않아도 증명이 필요 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든 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 근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원 명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는 공리라고 부릅니다. 수학은 다 모든 명제들 정리드린 것들은 다 공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기 있는 게 다 뭐냐면 다 명제예요, 명제. 여기 있는 것도 참이 명제들이고 공리도 뭐냐면 참이 명제 점점 증명하다 보면 증명이 필요 없는, 증명하지 않아도 참이라고 인정되는 명제, 공리도 명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명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란 뭐라고 그랬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들은 명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볼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는 4의 약수이다. 혹은 뭐 x 플러스 1은 5다.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런 거. 자, 명제입니까? 명제 아닙니까? 해보세요. 당연히 명제가
아니죠. 그죠? 명제가 아니죠. 근데 얘네들은 조금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미지수가 쓰였잖아. 미지수가 쓰였는데 이 미지수에 어떤 숫자를 하나를 집어넣기만 해봐. 예를 들어서 x에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1은 4의 약수이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7을 집어넣어 보세요. 7은 4의 약수이다. 맞나요?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지수로 이루어진 문장이나 식 같은 경우에는 이 미지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숫자에 뭔가 정해지기만 한다면 요 문장이나 식의 참거짓이 바로 판별이 되죠. 명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명제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 약간 애매한 그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에 따라서, 즉 이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조건 명제라는 말을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이런 말 잘 안 쓰고 그냥 조건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명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이 돼도 될 수도 있고 거짓도 될 수 있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xy 자리에 어떤 숫자가 결정되면은 바로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나요? 그죠? 뭐 방정식 기억나나요? 방정식 이해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도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방정식이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명제. 조건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리 집합.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가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 해서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앞에 있는 조건들을, 얘네들은 수학에서는 항상 이 이름을 붙이는 걸 잘 알거든요. 여기서도 이 이름을, 이 조건을, 이거를 뭐 조건 P 땡땡, 요거를 Q, 요걸 R이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첫 번째 문장은 조건 P인 거고요. 얘는 조건 Q인 거고, 얘는 조건 R인 겁니다. 이 문장 기니까 얘를 그냥 P라고 하자 한 거예요. 얘를 그냥 Q라고 하자. 얘를 R이라고 하자. 근데 얘가 조건이니까 조건 P, 조건 R, 조건 Q, 조건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뭘까요? 이것도 이름 하나 지어주죠. 이거를 라지 P라고 하죠. 그러면 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조건 P의 진리 집합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참이 되게 하는 x 무슨 값 있나요? 사이 약수 다 고르면 되겠죠. 1, 2, 4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건 Q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될까요? 이건 우리가 라지 Q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이름은 내 마음대로 지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Q의 값은, 즉 요 위에 있는 이 집합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뭐밖에 없어요? 4밖에 없죠. 그럼 이것만 있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건 R의 진리 집합은 라지 R이라고 하죠. 이거는 X와 Y 두 개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순서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1이면은 얼마 돼요? 3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순서상이 하나의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고요. 그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몇 개 있어요. 무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무한계가 있다는 거죠.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기호를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건 P가 있다고 칩시다. 조건 P. 조건 P를 우리는 아까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P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물결무늬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이거는 읽는 거는 not이라고 읽어요. not. 이런 거는 그럼 not P. not P. P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당연히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다가 이런 물결무늬를 붙이면 얘는 not이라는 뜻이고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not P라고 읽고요.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P의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붙여놓으면 다 부정이 되는 거야. 이 부정이란 말은
그거 말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놈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은 자, 아까 조건 P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조건 P가 이렇다고 칩시다. 조건 P가 이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또 첫 번째,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아까 앞에서도 했죠. 이거를 뭐 라지 P라고 할게요.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1, 2, 4 됐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not P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은 무엇일까 하는 거야. not P의 진리집합. 그럼 무슨 말이에요? not P가 아까 뭐라 그랬지 그러면?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 4의 약수가 아닌 것들만 싹 다 들어가면 되죠.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은 수학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x는 4의 약수가 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려면 얘가 P의 여집합인 거죠. 여집합이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이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not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집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not P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다 그러면은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한 것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명제란 무엇이냐? 명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거짓이어도 명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식 같은 경우에는 그 미지수에 어떤 수가 들어가자마자 참거짓이 바로 판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 명제라고 한다. 조건 명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not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니다라는 P가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not P라고 하는 것은 라지 P의 여집합, 즉 집합에서는 여집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